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오늘 21번째네요, 벌써. 21번째. 임원의 근로자성, 건설사 부사장. 이게 따끈따끈한 판례죠. 따끈따끈한 판례예요. 요 근래 우리 노무사 시험의 추세가, 트렌드가 가장 최근 판례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요 쟁점 특강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아직 다 안 나서 좀 코가 맹맹한 소리가 나고 목소리도 좀 탁하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21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노무사 2차 시험이 올해 2026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2차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그 시기를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하루하루 매 순간 버티기가 힘겹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내시고 불꽃처럼 뜨겁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본 교환은 임원의 근로자성이란 노동법의 단골 A급 쟁점을 다룬 최신 대법원 판례예요. 2025년 12월 11일 선고, 완벽히 분석한 자료입니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기업 임원의 특수한 지위를 5가지 핵심 징표 뒷부분에 설명할 거예요. 이걸로 쪼개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원심을 파기환송했죠. 대법원의 예리한 논증 구조를 사례형 답안 작성용으로 완벽하게 체계화했다. 제가 쓰는 AI 프로 버전이 이렇게 문구를 달아줬어요. 참 귀여워하죠. 자, 쟁점의 제기. 근로계약서와 위임계약의 실질이다. 회사 임원, 부사장 등이 해고 무효 확인 또는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다든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이런 것들이 인정되겠죠. 첫 번째가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돼요. 근기법상. 자, 원고는 형식적으로 연봉직 사원 관리 규정을 따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사실관계에서. 근데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은 대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부사장 였죠. 사내이사. 대법원은 이럴 때 계약서라는 껍데기를 탁 벗겨내고 실질을 들여다본다. 자, 대법원의 판단. 임원 근로자성의 양면성이다.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성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으로는 임원이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지휘감독, 이 문구가 키워드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 그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거, 본 사건의 경우죠. 지금 사건이에요. 지금 보는 판례.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경영을 위해 영입됐고, 그래서 업무를 총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의사결정 참여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 이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 요지예요. 1번, 2번, 3번. 요거 답안에 꼭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나 회사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 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어떤 문구인지 아시겠죠?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임이에요, 위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 다음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가려야 한다. 이게 이미 2017년 대법원 판례 문구예요. 그 다음에 3번. 한편 근로자성 입증 책임에 관한 얘기죠. 요것도 써주셔야 돼요.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가 아니고 부정될 수 있다예요. 문구를 부정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부정될 수 있다. 이거 2020년 이미 5년, 6년 전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사안의 포섭.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5가지 징표. 지금 이제 사실관계의 징표예요. 요 포섭에 이걸 꼭 써주셔야 됩니다. 풍부하게. 우리 답안은 포섭을 얼마나 풍부하게 썼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이냐 아니냐가 딱 갈라지죠. 원심은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 5가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파기환송했죠. 우리 사례형 답안 작성 시 반드시 현출해야 할 포섭의 치트키다. 뭐 이런 문구를 또 달아줬어. AI 프로 버전이. 저는 제 AI에 애칭을 달아줬어요. 제가 업무 비서로 쓰는 그 애칭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서, 미국인 동서랑 이름이 똑같아요. 자, 대법원이 주목한 판단 징표. 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포섭 써주셔야 되죠. 직급과 조직 내 위상이다. 요 5가지를 꼭 써줘야 됩니다. 포섭에. 자, 직급과 조직 내 위상이다. 피고는 자본금 81억 원, 직원 150여 명 규모 회사이고, 이 사실관계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자본금 81억 원, 약 81억 원, 직원 150여 명 가까이 되죠. 네, 왔다 갔다 하지만 규모의 회사이며, 원고는 대표이사 직속의 영업, 건설본부 본부장, 부사장으로 발령받아 해당 업무를 총괄했더라. 그래서 선임 및 해임의 절차.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명령이 아니라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 및 해임됐다. 이게 위임계약의 전형적 특징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목이 칼칼해. 다음 3번. 경영의사 결정 참여. 의사결정 참여. 이사회에 사내이사 자격으로 직접 참석해서 대표이사 업무 조정, 지사 폐쇄, 여기 땡땡지사, 부산지사인가? 또 어떤 지사 폐쇄, 직장 폐쇄 등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고 서명했다. 그리고 차별화된 경제적 그리고 공간적인 처우다. 연봉이 1.3억. 부럽다. 1억 3천만 원이 일반 직원은 최대가 7천만 원이에요. 사실관계. 일반 직원과 확연히 구분되죠. 6천만 원이나 차이나. 일반 직원은 또 최대가 7천만 원이거든. 타 임원들보다 더 넓고 독립된 전용 임원실을 제공받았다. 네, 임용의 특수 목적. 일반적인 공개 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고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M&A 과정에서 경영권의 원만한 인수라는 특수 목적으로 영입됐죠. 포섭에 요 5가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자, 답안 차별화 전략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하나는 써야 될 것 같아서.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가 올해 만약 출제된다면 수험생은 답안 1000마리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계약의 형식, 근로계약서 명칭이 아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원칙을 쓰고 그 다음 문구를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큰일 나요. 그리고 포섭 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쭉 올라가 볼까요? 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판례 문구는 복부 타듯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 포섭 단계에서 부사장이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요 표에 제시했던 주총 의결을 통한 선임, 이사의 결정 참여, 일반 직원과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보수와 전용 공간, M&A 과정에서의 특수 영입, 이런 것들 5가지를 꼭 써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팩트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 사실관계를 보니 판례 문구에 딱 비춰봤더니 이렇더라.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종속적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 민법상 수임인에 불과하다 라고 결론을 맺어야만 완벽한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마지막에 갖고 했어. 창피해. 유쾌한 노무사의 쟁점 특강 2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힘든 시기예요. 끝까지 완주하시고 완주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불꽃처럼 뜨겁게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날은 반드시 온다. 감사합니다. 유쾌한 노동법, 유쾌한 노무사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